네, 여야가 21대 국회 첫 원구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마지막 협상에 나섭니다. 네, 법사위원장이 쟁점인데 모레 본회의가 순탄하게 열릴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국회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를 했고 어제 박병석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접점 찾기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내일 이번 주말이 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 역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주말 상황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매주 예. 월요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주말이 고비다라고 얘기하고 네. 벌써 한 달째예요. 정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지루할 것 같고요. 이제 모든 게 법사위원장입니다. 지금 원구성 협상이 안 되는 모든 원인이 법사위원장으로 이제 귀결되는 건데 그야말로 기승전 법사위원장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집거를 끝내고 와서 이제 원구성 협상이 뭔가 좀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네. 기대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좀 강경해졌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집거 기간 동안에 이제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하겠다. 그리고 뭔가 이제 상임위원회 구성하겠다 이런 발언들 많이 했었거든요. 언론과 이제 대화 인터뷰에서. 네. 근데 어차피 주 대표로서는 지난번에 이제 11대 7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됐을 때. 통합당 원내 의원총회에서 이제 추인이 거부됐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재심을 받았으니까 주 대표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쨌든 이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지금 이미 통합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제 가져갔잖아요. 네. 이걸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도 보니까 분명치는 않은 것 같은데 민주당과 통합당이 뭔가 이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예. 또 그것과 또 반대되는 보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엇갈리는 것 같단 말이죠. 29일 날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예. 월요일 맞아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7월 3일이 지금 6월 임시국회 맞아. 마지막 예. 날이고 예. 추경을 일단 통과시켜야 7월에 집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당도 추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골모로 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 예. 여론의 지지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마 통합당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제 의견 접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얘기 이제 법사위원장을 임기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갖자. 그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양쪽이 이 법사위원장을 도저히 양보 못하겠다고 한다면 여당이 태도가 틀린다, 뭐 야당의 태도가 틀린다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과거의 발언들 뭐 끄집어내는데 그건 각자의 입장에서 편하게 인용하는 것이고 그런 건 이미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양쪽이 다 양보 못하겠다면 나눠가는 수밖에 없죠.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 얘기가 그럼 여당이 갖자. 그리고 지난 이제 임기 전반기가 끝나면 그때 대선 직후에 또 예. 대선이 후년 3월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당이 갖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힘을 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지금 그래서 주말에 그 법사위원장을 좀 나눠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단 상임위를 어떻게든 구성해서 추경을 통과시키고 다시 이제 좀 시간을 벌어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상임위 구성 협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말을 통해서 의견을 접근하고 29일 날은 다시 뭐 본회의를 안 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병석 국회의장도 충분히 이제 명분을 축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더 소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왔다. 그래서 결국은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는 방법이 이제 모색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주말에 뭐 어떤 협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의견까지는 접근은 이뤘지만 역시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좀 의견이신가요? 우선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도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의 가장 근본은 뭐냐? 체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 완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통합당 같은 경우에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열이 정비가 돼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뭐냐 그러면은 법사위를 양보하고 원구성에 있어서 당내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다든가 예. 뭔가 균열 조짐이 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밀리게 되겠죠.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거에 들어가고 다시 국회에 복귀를 하고 여기서 예. 재추인을 받고 재신임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강경투쟁 노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당내에 모처럼 만에 단일되고 형성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18개 상임위원장 다
물러줘도 좋다. 양보해도 좋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당의 이러한 협상과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단일 대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즉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협상을 갖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뭔가 통합당 내에서 이 원구성과 관련해서 균열 조짐이 좀 있어줘야만이 여기에 대해서 협상한 제시가 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통합당이 완벽한 어떤 일사대오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입장 그 갈 길이 굉장히 멀죠. 뭐냐 그러면은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가 추경안 협상입니다. 네. 추경안 심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가 경제 위기를 달파하기 위한 그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15일 날 정도의 15일 정도의 상임위 통과해서 심사가 들어가야 되고 월말에 협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형태의 양보안이 나와야 될 걸로 저는 보아집니다. 뭐 그런 그 차원에서 어떤 양보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동서고금과 유사 이래로 양보라는 것은 힘 있는 자와 가진 자가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사대우와 단단한 결속력을 발휘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통합당이 양보하겠느냐? 절대 저는 그런 용납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양보안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통합당이 제시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1년씩 법사위를 막 번갈아가면서 예. 맞자 뭐 이런 안이라든가 그런 안들은 어떤 전격적으로 민주당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말경 오늘과 내일 협상에 대해서 지켜볼 대목이 가장 그 대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갖자 여야가 나눠갖자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합리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정치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전반기 후반기 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대선 임박한 때까지는 사실 민주당이 맡게 되는 것이고 대선 이후에는 집권 여당이 갖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대선을 집권할지 아니면 통합당이 집권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서 통합당의 명시가 되지 않다는 점, 그 점이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궁극적으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체제의 시스템 정비 이런 것들은 원구성을 통해서 확실한 지인지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법사위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전반기를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게 되면은 확실한 대선 그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리를 따져서 그렇습니다만 통합당이 전반기 후반기에 나누어서 법사위 하자는 데 있어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당이 이 안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이 갖는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이 이제 맞는데 지금 얘기는 여당이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그건 박병수 국회의장이 제안한 거고 2년은 민주당이 하고 전반기 후반기 2년은 이제 통합당이 한다. 그러면 못 받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당이 더 양보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꼭 권력을 가진 자가 양보해라.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또 반대로 둘의 입장이 팽팽하게 마주치면은 또 의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국회법에 따라서 선출했기 때문에 거기 또 하자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건 정파적이에요. 더 이상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저 이렇게 넣으면 양쪽에 맞는 게 맞아요. 게다가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 이미 선거해서 선출해서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민주당이 내놓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의 논란은 이제 그만하고 나눠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이거를.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관행은 뭐 16대 때까지 그때 여당이 가졌었는데 뭐 17대 때부터 야당이 갖는 관행이었기 때문에 관행을 굉장히 주장도 하는데 뭐 관행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된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무슨 통합당을 꼭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전후반기 나눠서 갖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눠서 가져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두 분 모두 지금 뭐 가장 급한 게 이제 3차 추경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박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추경을 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된다면 의장 직권으로 임의로 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겠죠. 뭐 예결위원장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 선임된 예결위원장 뭐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국회법 84조 6항인가 아마 그럴 예. 겁니다. 여기는 또 유권 해석이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예결위원장을 추경심사 때까지 일부 상임위원장들을 임명시키고 추경심사 끝난 후에 사퇴해서 다시 한번 원구성을 하는 뭐 이런 방향 그런 좀 변칙적인 방법도 고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빨리 추경안에 신속하게 집행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상한 어떤 조치 이게 필요하다는 네. 겁니다.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번 주말경에 협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이제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그 추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그 생겨나는 그 파열음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적 여론에 얼마만큼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예. 독선적이고 오만적인 어떤 여당의 횡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거겠죠. 예. 두 원내대표가 또 그 추후 법사위의 그 기능에 관해서 법제위, 사법위로 분리를 하거나 체계 자구를 심사할 별도의 기구를 새로 그 두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 공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다뤄질까요? 법제사법위원회를 예. 이제 두 개로 분리하자라는 얘기는 두 개를 분리해서 한쪽은 검찰이나 이제 공수처나 법원들을 이제 소관 부처로 두고 하는 것. 예.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 체계와 작구 심사입니다. 예. 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으로 이제 명시돼 있거든요, 국회법에. 그 기능을 저는 떼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체계와 작구 심사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하지를 않고 국회의장 별도의 산하의 뭐 기구를 설치한다 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자문회를 둔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 지금 법률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성안한 게 헌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법률 체계와 상충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는 게 체계와 작구 심사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 체계와 작구 심사라는 게 그 본연의 기능에 이제 충실하지 않고 그 기능을 빌미로 해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막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법사위원회 때문에 민생입법의 이런 그 통과가 어려웠으니까 여당은 그걸 가져서 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게 여당의 지금 명분인 것이고 야당은 그것까지 뺏기면 우리가 좀 소수 야당이 됐는데 제1야당이지만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거대 여권을 여당을 견제하냐 이런 충돌 예. 아닙니까? 각자 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같은 얘기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 체계와 작품 기능을 제외한다면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그 속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양쪽에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외관적으로 볼 때는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을 다른 데로 분리시키면 그런 논란이 좀 수그러질 수 있고 아마 그래서 지금 국회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 근데 글쎄요. 이게 지금 이건 또 야당은 이 부분을 또 반대하고 있고 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는 게 통합당이 아닌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썩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협상 내용에는 뭐 포함이 될까요? 포함돼 그 양쪽으로 분리하는 건 예. 포함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예. 단지 체계와 작구 심사 기능을 분리해내서 다른 기능, 다른 기구에 부여한다는 이런 것들은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장은 이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이 뭐 체계 작구 심사를 기능을 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결국은 좀 나눠서 절충할 수밖에 없다. 이건 기계적인 절충이 될 수도 있는데 워낙 뭐 이게 지금 같은 시기에 네. 이 공전이 지금 한 달째 계속돼. 21대 국회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근데 벌써 오래됐어요. 6월 5일 날 개원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벌써 6월 말 다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보태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뭐 법사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민주당 즉 여당에서 양보를 했었다 그러면은 추경안 심사는 지금 벌써 마무리가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과연 타결될 수 있는 안들을 순서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1년씩 맞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첫 번째 순위로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순위로 따지자 그러면 법제와 사법을 분리하는 이런 방안이 두 번째 안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내밀한 전술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두 번째로 올리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사위가
그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법체계와 자구심사에 대한 권한, 그 상원의원의 역할 이런 것들이 너무 국회를 정치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부분에 따라서 다수당의 행포도 지적이 되어 왔고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법사위를 법제와 사법으로 분리시킨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법제라는 것은 결국 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최종 관문인 것이고 사법이라는 것은 결국 검찰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을 다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만이라도 여기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통합당에서 이 안을 내놓은 것이고 또 이 법제와 사법위로 구분하다는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오랜 소신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법 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데 문제는 이 부분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수기를 거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또한 두 번째 중요한 순위로 고심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면 법제위원회에 지금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체계와 자구심사기능을 그대로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그 논란이 있는 여야 간에 예. 그거는 그대로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저는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는 게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게 소관부처를 두고 있고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좀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별도로 빼내자는 얘기거든요. 전문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이제 들여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이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도 전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기능을 가지고 이른바 상원의 역할을 해왔고 언론의 표현을 빈다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다시 법제위원회 그대로 둔다면 이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두 원내대표들이 어떤 이제 주말에 그 얘기들 나눌지 모르겠는데요. 법제와 사법으로 분리하는 거는 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체계 자구심사 기능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왜냐면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도 여당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번만 대한민국 국회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쨌든 다른 쪽에 이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법사위원회를 어쨌든 당장 이 기능을 또 분리시키기도 어려운 거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만 임기 전반기 후반기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임기 1년씩 나눠가는 거는요. 1년은 금방 가거든요. 2년 정도 해서 한다면요. 크게 민주당으로서는 양보했다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또 통합당으로서는 그래도 법사위원회를 절반은 우린 쟁취했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명분을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다면 실리도 취하는 거고 어느 한쪽이 화끈하게 양보하면 되지만 둘 다 화끈하게 양보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것도 결국 절충타협 아닙니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좀 권한과 기능을 쪼개고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법사위의 역할 중에 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수처 출범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수처의 법적 출범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와중에 문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아직 원구성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출범일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한 달 남짓 남았죠. 예. 7월달 출범 15일 이죠? 예정이니까. 예. 뭐 지금쯤은 파견될 수 있는 검사, 뭐 수사관 이 얘기가 돼야 되고 정식 공고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지지분이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통합당은 공수처 폐지안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단 말이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이 활발한 어떤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재미있는 차원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것을 공론화시키라는 것을 바로 시그널을 보낸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데 참 이게 요원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통합당도 여기에 위헌 소송까지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당론으로 정해져 있고 공약까지 내걸은 입장에서 야당 없이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첫째는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 설립과 공수처 출발에 위해서 후속 법안도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어떤 개정 법안이라든가 등등이 이제 후속 법안에 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통합당의 어떤 협의라든가
협치 없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권입니다. 임명권도 지금 7명에서 6명이 찬성해야만이 배수를 올려서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야당 뭐 여당 뭐 2명씩 나눠졌단 말이죠. 현 원구성대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통합당이 2명의 추천위원이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토를 놓게 될 경우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이것을 그럼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또 개정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개정하려게 되면 또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순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소위 말해서 치고 나간다는 그런 점들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구성 협의에 주말을 고비로 해서 별다른 실익이 없다 그러면은 독단적으로 해라라는 어떤 시그널 이것 대한 어떤 신호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상황이 좀 복잡한데도 벌써부터 공수처장을 놓고 함합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 분이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서 뭐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7명으로 구성 이제 추천을 해서 7명에서 이제 6명의 아까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6명이 찬성을 해서 2배수를 올려서 대통령 임명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법무부 장관과 변호사 협회 회장 이런 분들은 여권이다 이래가지고 또 무슨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었는데 야당 몫이 있기 때문에 야당 네. 추천이 2명이란 말이에요. 그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이 말이죠.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래요. 7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원래 이제 공수처가 7월 한 중순경 출범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예. 네. 시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전혀 지금 이 상황으로는 출범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출범이 늦춰지긴 좀 할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서는 저 얘기할 수 있죠. 빨리 추천을 해서 네. 또 임명하는 시간이 2명으로 이제 올라오면 대통령이 마지막 1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절차도 있는 거니까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얘기도 짚어보죠.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을 어느 부서에서 맡느냐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했고 항명 논란까지 일었는데 민주당이 일단 좀 적극 옹호하는 분위기죠. 예. 이게 참 상당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우선 뭐 추미애 법무장관의 레토릭, 즉 발언들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서 보다 그러면 참 다혈질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란 논의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접적 비판을 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 네. 실질적으로 지난 아마 18일 법사위에서 예. 여권의 의원들로부터 어느 정도 좀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뭐 검찰에 순치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이런 얘기하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검찰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이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은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은 그 선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어느 누구도의 경사대에서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인데 우선 이 검찰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런 어떤 비판과 공세 적절치 않은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같은 장관급입니다. 왜 장관급으로 같이 묶어 놨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의 원리에 따라서 그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게 어떤 지휘 감독을 할 수 없게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한 것이 법적으로 검찰총장을 거치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검찰청법이고 관련 규정들이에요. 그것을 사실상 무시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예. 여기에 대해서 인권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타당한 얘기죠. 이것을 법기술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참 적절치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 총장의 이제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도 좀 개시를 했고요. 일각에서는 좀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말씀이 말 안 듣는 총장과 이란 장관이 없었다. 이 얘기는 사실 뭐 누가 봐도 물러나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죠. 그리고 이제 법 기술이라든지
지휘랍시고 했다 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내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다. 이건 사실 뭐 추미애 장관의 전 그 언어의 습관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품격이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장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분 요 언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추 장관이 상당히 말이 굉장히 좀 과격한 측면이 있죠. 당대표 시절부터 뭐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썩 그렇게 품격 있는 발언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문제는 그거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 같은 것들이 상당히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좌천돼가지고 박근혜 수사 때 다시 이번 정권 들어서 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되고 상당한 뭐 적폐 수사를 담당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결부 안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상당히 균열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정부 부서 간에 부처 간에 균열이 온 거란 말이죠. 갈등이 생긴 거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청와대 관련 사건들, 뭐 지금 수사 중인 사건도 있고 재판 중인 사건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 또 관련해서 여권 핵심과 검찰총장과의 또 어떤 이런 그 틈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고 언유착 채널A와 지금 이제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그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제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갔다가 이번에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된 예. 한동훈 검사장이 측근이다, 최측근이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려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건데 뭐 그걸 다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 시간에 인권부에 배당했느니 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을 좀 감싸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긴 있어요. 뭐 인권부에 배당했다는 것도 그건 제가 볼 때 인권부에 배당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법무부의 시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그 이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뭐 이제 그 대검이 다른 얘기를 했다는 이런 거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 사건에 관련돼서 그 배경에 있는 이런 사건을 좀 배제하고 네. 이 사건에 관련돼서만이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나와 있는 건 네. 그 법의 취지가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건 정말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을 못하겠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인식되고 그게 해석되는 것, 그 정부 부서 간에 자꾸만 갈등이 오래 가는 것 이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협력해라라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일부 언론 보도는 이거 협력해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암묵적인 뭐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그렇지 않거든요. 정보법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걸 알아서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한다. 그렇게 하면 이 우리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협력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네. 갈등이 자꾸 노출되는 건데 추미애 장관이 너무 자신의 뭐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쏙 이렇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이 상황을 좀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조금 권력도 좀 자제될 필요가 있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국회 상황,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